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 혐의 상설특검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상빈 기자하고 조금 얘기를 더 해볼게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설특검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지. 네, 이제 특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상설특검이라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바탕으로 국회에 수사 요구안을 제출해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별개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외압사건 특검법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그 해당 특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공포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 상설특검과 이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한 이 특검은 바로 상설특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오후에 지금 전체 회의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6일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사흘 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상설특검을 띄우자 하고 수사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후 좀 있으면 이제 2시에 전체 회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열리는데 이곳에서 의결을 한 뒤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법안 자체는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 다 상설특검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일반 특검법을 만드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에 비해서 수사 기간도 짧고 또 그 수사 인력 자체도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은 이제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김승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전에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상설특검, 일반 특검 두 개의 트랙으로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먼저 출범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특검,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쯤에 일반 특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일 본회의에 바로 올리진 못하고 이번 주 중 그 심사를 거쳐서 임시회를 새로 열면 이번 주 목요일에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을 할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동시에 두 개의 특검이 출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 안에는 상설특검이 출범된 뒤에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면 그 기존의 상설특검 인력과 그 수사 내용을 흡수를 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특검법과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는 그 혐의 내용을 좀 다르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진행을 시키고 이후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합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네요.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의혹을 포함해서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다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게 지금의 기조고요. 그래서 지난 6일에 처음에 상설특검을 발의했을 때에 비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그 심사를 거치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수사 대상도 좀 늘어났습니다. 크게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의로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발의한 내란행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게 아닌 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서 민주당과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교섭단체 한 곳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결국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추천권을 이제 야당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사법부에 속한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는 그 특검 추천권을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에만 주는 것을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 하루라도 신속하게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같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조항을 넣어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동시에 두 개의 일반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도 그 특검 추천 방식은 다르게 정한 건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계기가 된 이 내란 의혹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게 읽힙니다. 또 이 대상에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나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다 포함시킨 걸로 봐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읽혀요. 그렇다면 오늘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회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단위로 계속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11시에 시작된 의원총회는 점심시간을 지나서 2시간 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잠시 뒤 2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5, 6선 의원들과의 회동을 갖고 4시에는 또 3, 4선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회동을 하면서 언급한 이 질서 있는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시점과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 오늘 오전 9시에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그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냐, 시기는 언제냐, 조기라는 게 언제냐. 그럼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하는 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3가지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한동훈 대표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자진 하야일지 아니면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일지 뭐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오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의원총회 중간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잠깐 나와서 취재진에게 얘기를 좀 전달한 게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수습을 당에 맡기겠다라고 말했던 건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한 게 아니라 당에 일임한 거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사에서 공동 담화문에서 밝힐 때는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하면서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 벌써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당 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다른 인사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만 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할 대통령을 여당 대표가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뭐 그러려면 탄핵 절차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헌법상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뭐 탄핵이라든지 혹은 공식적인 임기가 중단되는 절차를 제외하고서 이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을 수습하고 운영하는 게 법적인 권한을 갖느냐를 두고 야당이라든지 뭐 헌법학자들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조계나 이런 데서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총리실하고 당하고 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수순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가 이제 수리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당초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던 이상민 장관도 이제 무산이 되고
자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의를 받아들인 것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또 어저께 당장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이어지고 있고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조금 전에 뭐 의원총회를 하다가 나와서 당에 맡기겠다는 거지 한동훈 대표에게 맡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정리가 안 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 뭐 중진 회의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부터는 5, 6선 의원들과의 회동, 4시부터는 뭐 3, 4선 의원들과의 회동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 전국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시에 이 원내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이라든지 원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될 원내대표가 부재하고서는 이 전략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그래도 이 엄중한 시국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을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합니다.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새로 선출해달라. 자신은 원내대표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안 온 거네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9시도 네. 그 나오지 않았고요. 그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하기도 했고 이번에 지금 상설특검에도 수사 대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아마 추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당론으로 이 표결 자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결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당시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투표를 참석할지 말지를 가지고 일종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고 해요. 이거 자체가 좀 결과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당론이 모아졌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리더십이 좀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 기자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할 때 대통령이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하면서 직무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인 개입 직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 입장에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좀 모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한 대표 개인의 의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당과 그 국무총리가 협의해서 국정을 뭐 운영해 나간다 이 표현이라는 게 옳은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뭐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논의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어떤 중지가 모아진 하나의 의견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권 내 좀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수사가 보면 근데 검찰, 경찰, 공수처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는 경찰과 그리고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렇게 세 축의 수사기관이 내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이는데요. 당장 경찰의 경우에는 어저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관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어저께 새벽 그 자진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조사를 한 뒤에 이어서 긴급 체포를 한 상태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오늘 차장 검사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수사를 자신들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되고 그 경찰이 수사를 한 뒤에 이후 특검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서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면 정 기자와 이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